제가 사례로 소개할 부분은요, 한 논문, 좀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코웨이, 아시죠? 예, 코웨이라는 그 회사의 교육평가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코웨이는 종수기 판매 회사죠. 그래서 렌탈을 하는 게 주 업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국장 교육을 했대요. 지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99명의 지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일단 주제가 회의 운영 스킬과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 주제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앞서서의 5단계 모형에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가 1단계에서는 이렇게 교육 만족도 관련된 것들, 이거는 쉽을 겁니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교육 과목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4.5 정도 나왔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직무 내가 하는 일이 활용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에서 4.7 정도 나왔다. 프로그램 만족도를 4.6 정도 나왔다. 그다음에 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4.7 정도 나왔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뭐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학업성 지도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취도 평가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설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학업성 지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는 방법이 사전, 그러니까 교육 전에 한번 평가를 하고요. 교육을 하고 한 번 더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전에 간단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시험 성적이 나오죠. 시험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시험을 한번 보면 그 점수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점수 차이가 교육의 효과 차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 15% 정도 했어요. 뭐 100점 만점에 한 15점 정도 맞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선 한 98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이게 교육을 한 교육의 어떤 효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가 2단계까지는요.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겁니다. 현업에 대한 현업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테스트, 시험을 보는 게 있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업 적용도, 이거는요, 진짜 교육이 우리 그 일과 연관이 된 교육이었나 이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교육을 막 받고 왔는데 현업에서 사용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교육도 사실 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 사실 일과 좀 연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또 초점을 맞춰서 현업 적용도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이 현업 적용도라는 것은요, 정량적 데이터도 필요하고 어떤 정성적 데이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면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담을 해서 어떤 주기를 정하고 면담을 해서 이게 이 교육 내용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아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내용, 예를 들면 학습 목표가 있죠. 우리 학습에 대한 목표도 있죠. 학습 목표라는 거 무슨 뭡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교육 내용이 만들어지니까 그 학습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업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라는 거 좀 정리를 해서 설문지를 만들죠. 나는 뭐 채용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예, 라고 그 학습 목표를 토대해서 설문지를 만든 다음에 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습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현업에 적용하는 그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돼요. 3개월 정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것을 사용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 현업에서 좀 뭐 잘 활용되는 것들, 잘 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그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면서 써먹고 그게 아닌 것들,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사실 이제 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까먹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교육 후에 한 3개월 정도 뒤에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이 스킬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이런 설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아까 이제 어떤 회의 운영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의 스킬,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얼마 정도 활용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것들 적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점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주제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 목표들을 질문지화 시켜서 설문을 만드는 걸로 현업 적용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기여도 부분. 현업 적용도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이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까? 성과를 얼마 정도 기여했는지 판단할까라고 했을 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성과라는 것을 뭘로 할 건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례에서는 월 렌탈 계약 체결 건수를 성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교육 자체가 네, 한 이때쯤에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교육 3개월 전 데이터하고요. 교육 3개월 전 데이터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3개월 데이터를 비교를 한 겁니다. 교육은 한 2월 초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네, 006 11월, 12월, 1월 달 데이터하고 체결 건수, 그 다음에 교육 후 2, 3, 4 데이터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니까 진짜 교육 했던 거 딱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이 성과에 영향을 미쳤구나, 뭐 이런 파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계절성을 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렌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뭐 패턴 분석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분기별로 어떤 분기에는 계약 체결이 잘 되더라. 뭐 어떤 분기에는 계약 체결이 좀 낮더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계절을 많이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로 계절과 어떤 영향관계가 없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부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 전년 같은 기간대의 어떤 계절 그 체결 건수 추이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1월 거하고 뭐 2월 거, 그러니까 99년도 11월 거하고 2000년도 2월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전반적으로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보니까 1월하고 여기 1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하고 비교했을 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렇게 계절성을 타이는 것은 아니구나. 대충 짐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1월, 12월은 물론 어쨌든 2000년 2월, 3월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계약 체결이 많기는 합니다만 요 1월 달하고 4월 달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크게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 기간 동안에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고, 예,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계절성을 타는 건지 아닌지 요것들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수치가 또 3개월 평균 18.5%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좀 데이터를 보니까 인력들이 좀 충원돼서 자연 증가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년간 어떤 렌탈 계약 체결 건수를 좀 분석을 했어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단 98년도에는 네, 이렇게 3,466대 월 평균 한 385대 정도였는데 2001년에 가서는 한 25,600대 월 평균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개월간의 어떤 매출을 연간으로 추정을 하면 30만 5,500대다. 그래서 2000년도 매출과 비교를 하면 그 렌탈 사업 초기보다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의 좀 성숙기로 판단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56.9%의 어떤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들, 이 성과가 과연 그러면 교육과 어떻게 좀 연관을 맺고 있을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국장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우리 지금 이제 교육했던 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한 6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한 총국장의 이런 10명 평균은 한 50% 정도. 전체로 봤을 때 한 55%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교육 외에도 뭐 어떤 제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 동향이나 어떤 환경 변화, 외부 환경의 어떤 영향도 있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성과 요인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 한 55% 정도가 중요한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외부 컨설팅 회사들에서 어떤 고객 만족도 지수들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공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지수가 51.7, 경쟁사 대비해서는 네, 한 0.6 정도 높았다. 그리고 한국 엠브레인에서 발표한 것들 또 대비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시점을 보면 00년 1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교육 후에 01년 4월 달 조사를 한 걸 이렇게 차이를 봤더니 자, 다른 경쟁사들은 한 3.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이제 코웨이 회사는 15.2% 정도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교육 효과가 있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평가 척도들,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일단 성과라는 것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성과라는 것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그 교육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또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과 기여도라는 것은
이 기여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정량적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